93.9MHz 상주 F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FM 아나운서 유현욱입니다. 2022년 11월 첫째 주 시험방송 상주 FM 주간 상주 소식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 소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상주 FM이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라디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나 상주 FM과 함께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원할 땐 언제나 전화 접수는 054-536-2127, 054-536-2127, 방문 접수는 상주시 경상대로 2809 성창빌딩 5층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상주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상주시 지역개발지원센터는 2달간 이안면, 공성면, 화서면에서 찾아가는 문화 배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심리학에 스며든 국악 콘서트, 정서치유를 통한 마음여행, 특별 강연 3회와 찾아가는 농촌명화관 10회로 기획했습니다. 상주시는 그간 농촌 주민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농촌 주민 지역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생활 편의를 넘어 양질의 문화복지 혜택이 외곽 마을에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주시 모서면에서 기관단체장이 모여 금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농작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나 취약계층에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을 보내야 함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상주시 화서면에서 화령시민센터 전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세탁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동세탁 서비스 사업은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 서비스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가정, 결손 가정, 독거 어르신과 같은 세탁이 어려운 가구의 이불 세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불 세탁 봉사는 화서면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돌며 세탁물의 수거와 건조 배달까지 봉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상주시 공건면 행정복지센터가 복지회관을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현판을 부착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내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 발굴하고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도입됐습니다. 공건면 복지회관은 실버체조, 요가, 청춘 노래교실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 외남면이 명품 곶감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농가들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와 함께 어려운 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문제로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일손을 찾지 못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박피기, 건조기 설치, 저온창고 신설과 같은 상주곶감이 고품질 상품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농가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상주시 중동면이 곶감 작업 시기를 맞아서 곶감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곶감 생산 농가 10곳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동시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처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중동 면장은 농민들로부터 농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 깎기, 감 널기와 같은 작업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주시 이안면이 감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일손 돕기는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에 따라 적기 영농을 놓칠 것을 우려한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이안면 아천리 소재 감 재배 농가를 이안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민원토지과 직원이 방문해 감 수확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상주시가 북천시민공원에서 제8회 환경오염 사고 예방 실천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이 1000명이 모인 자리는 2012년 구미 불산화학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사고 예방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자 개최됐습니다. 환경의 힘, 사고 없는 행복한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선 유류 유출 상황을 가상해 한국환경공단과 상주시의 설명과 사고수습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상주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사고 없는 상주시와 경상북도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와 에이플 영농조합법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상주배, 포도, 사과 판촉 행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주시는 전반적인 베트남 시장 현황과 수출 방향성에 대한 의논을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 지사를 방문해 한국 농산물 수출 현황과 발생된 문제점을 의논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프리미엄 쇼핑몰인 이온몰에서 상주시의 대표 농산물 샤인머스켓과 새롭게 선보이는 써니돌체, 대황옥, 만풍배, 그리고 미니 사과를 홍보하며 시식 행사를 진행해 베트남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트남은 과일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하노이 출장으로 상주시가 수출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농산물이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원이 토요가족 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개발,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한 가족은 마리모 블로거항, 마크람의 해피인형, 가오리 영과 같은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며 가족의 화합을 가졌습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원은 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주시가 상주시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주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에 대응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주시의 행정체계 구축, 그리고 앞으로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에선 데이터의 기본 정의와 데이터 관련 산업 현황 분석,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한 사례, 상주시 데이터 현황과 환경 분석, 그리고 향후 데이터 활용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상주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데이터 활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됩니다. 상주시가 지방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주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은 1968년 10월 건설로부터 상수도 사업 인가를 받아 1969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1987년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상주시는 종기업 회계의 재정 악화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시 공성면이 제5회 공성면민과 함께하는 희망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제5회 희망음악회는 인기가수 주미, 지역가수 주연후와 금민이가 출연하고 다른 재능기부 공연과 공성면민 노래자랑을 기획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성면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돌아온 희망음악회가 지역의 대표 행사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3년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화동 선교 판곡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과수 집단 재배지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2년에 걸쳐 관정, 용배수로 및 경작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생산 거점 단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동선교 판곡지구는 포도 주산지로 33헥타르 이상 집단 재배하는 지역이며 현장 평가 당일 주민 대다수가 참석해 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이 전국적으로 식재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출하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주시는 사업 참여 농가들의 출하 약정 관리를 통한 철저한 당도와 품위 관리로 고품질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주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습니다. 본청과 24개 읍면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상시 비상 연락체계 유지,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입산자 실화,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주시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관광지와 관광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의 취약시설물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비치해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 특별 안전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임시로 운영 중인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하늘자전거와 카트 체험장, 거꾸로 옛이야기 나라 숲 체험 시설에 대해 안전 펜스의 적정 안전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는 2022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레터링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청소년들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크를 완성해보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레터링 케이크 만들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케이크를 가족들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상주시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주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지원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신은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관내 난방 취약계층의 겨울 매트리스를 지원했습니다. 신흥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에 겨울 매트리스를 전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사업은 상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상주박물관이 제15기 박물관 전통문화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제15기 전통문화대학은 지난 8월 29일에 개강해 96명의 수강생들에게 상주의 불교 문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강호성 교수의 고려시대 전염병과 불교의례 강좌로 시작해 조선 후기 불화로 본 상주 불교 문화의 특징, 석불 부동의 미학, 한국의 고대 가람과 상주 불교를 포함한 이론 6강좌와 문화유적 답사로 진행됐습니다. 상주박물관은 많은 수료생을 배출한 만큼 역사 문화도시 상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제18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서 우리배 달인 선정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배 달인 선정은 참배 수출단지 이정원 회장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장관 표창은 상주 원예농협 정상재 센터장이 선정됐습니다. 이정원 회장은 2019년부터 녹색일 만품배를 청배로 홍보해 홍콩을 비롯한 해외 수출을 시작하며 상주시 농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상재 센터장은 배와 감 분야로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상주시 제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상주시와 제18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 행사 수상자들이 앞으로 상주시의 제품들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가 공건면에서 다슬기 칩회 1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다슬기 칩회는 전장 0.7cm 이내로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공급했습니다. 상주시는
시의 내수면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종 어류 방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상주시 모동면 적십봉사회가 모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적십봉사회는 CU 상주 용호점에서 기탑받은 후원금으로 계란, 소면, 라면이 포함된 꾸러미를 마련하고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동면 저소득계층 20가구에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적십봉사회는 앞으로도 나눔 행사와 다양한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가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중국, 홍콩, 캐나다 바이어 초청에 이어 대만 바이어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만에서 연매출 45억 원의 규모로 수입 농산물 도매 및 유통을 운영하는 프루츠 파라다이스 트레이딩 주식회사는 이번 방문으로 샤인머스켓과 배와 같은 상주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상주시는 행사로 재배 현장과 수출 농가를 바이어에게 소개함으로써 상주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고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앞으로 대만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포항 U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회 경상북도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경상북도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는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과 같은 두뇌 건강 증진과 노년기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 상주시는 단체전 대상, 개인전 대상 김경자, 우수상 김호결, 환인환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상주시가 적극적인 친절마인드 함양을 통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공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자세와 표정과 같은 기본적인 친절 응대 기법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같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상주시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 협의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합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공 거점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배후 마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면소재지 일원의 청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구 보건소 리모델링, 중앙가로 보행 환경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이 있으며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리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등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영웅으로 칭송받던 정기룡 장군의 일대기가 소설로 복원됐습니다. 정기룡 장군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물로 분명히 실존했음에도 믿기 어려운 전설적 일화들이 뒤섞이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도 역사적으로 비중 있게 조명받지도 못했습니다. 장편소설 정기룡은 그동안 우리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국난의 영웅 정기룡의 일생을 원고지 6,000매가 넘는 생동감 넘치는 대서사로 되살려냄으로써 대하 역사소설이 갖는 장대한 소설적 재미와 전장의 전술과 지략을 통해 난세를 헤쳐가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상주시가 귀농귀촌 청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주 청년 농촌 보금자리는 귀농귀촌 희망청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보육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임대형 공공주택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내 조성됐습니다. 총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 전체 평균 연령이 26세, 영유아가 12명으로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된 마을입니다. 상주시에서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도시와 농촌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주시 지역개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주 수요일 어린이 미술교실, 매주 금요일 홈베이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2022년산 공공비축 미국 건조벼 수매를 시작하여 12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시장 격리곡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27% 정도 증가한 14,591톤으로 건조벼 매입은 24개 읍면동에서 총 8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RPC의 건조 저장 시설에서 보관하는 산물벼는 10월 31일로 매입을 끝마쳤습니다. 또한 상주시는 친환경 벼를 공공 비축미로 매입해 정부 양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공 비축 미곡 품종 검정 제도를 실시합니다. 매입 품종인 일품, 해담쌀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 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상주시엔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 오후 2시에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 세미나실에서 방구석 평생학습TV 뽀빠이 이상용 강사의 인생은 아름다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주 FM이 11월 6일 일요일부터 11월 7일 월요일까지 서버 점검을 실시합니다. 방송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검이 끝난 후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주 FM 주간 상주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